안녕하십니까. 네,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다. 야생야사 금요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민호님과 그다음에 우리 양 사장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고 싶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서민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팬 양 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놀고 싶다니 사회자라고 해서 유니폼도 안 입고 지금. 아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이게 또 여러 개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유니폼을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회를 또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멤버는 2024 시즌 1, 2, 3위 팀. 저희가 위켄드 팀. 포스트 시즌에서 다 만났던 그렇죠. 팀이네요. 이제 만약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할 필요가 없네. 여기가 진짜 이제 고산 그룹이군요. 그렇죠. 고산 그룹. 산소 마스크 껴야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불펜 여기 조태기 선생님이나 그 이혜래 선생님이 고산병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호흡 곤란이 많이 그렇죠. 사실 우리 힘들죠. 팬이 이런 팀과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아래가 안 보이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공기도 그쵸. 신선하고. 저희 클래스 있는 그쵸. 분들끼리 만나서. 네. 저희 세 팀 얘기할 때는 이제 좀 눈치가 없다가 그쵸. 갑자기 옆에 보면 이제 이혜린님이나 혜인님이 계셔가지고 살짝 이제 이 말까지 해도 되나 너무 부러움을 사는 거 아닌가 그런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눈치 안 보고 오늘은 눈치 안 보고. 우리들의 속마음을 있는 대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또 상위 클래스끼리 딱 네. 고품격, 네. 품격 있는 격조 있는 대화를 대화. 격조 있는. 네, 격조 있는 대화. 대화를 네, 그렇죠. 나눴습니다. 스테이크라도 한번 썰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스토브리그가 조용할 날이 없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좀 건수가 생기는데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롯데 자이언츠가 김민석, 추재현, 최우인을 두산 베어스로 보내고 그 반대급부로 투수 정철원, 그다음에 전민재 이렇게 지금 데리고 왔는데 2대3 트레이드.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삼민우님 어느 쪽 팀이 이득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윈윈. 김태형 감독이 이겼다. 50% 50%. 근데 승자는 김태형 감독이다. 선물을 드디어 받았다. 선물을. 트레이드로. 세 분 구독 취소합니다. 와우. 역시, 역시. 월드와이드 CCTV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품이 넓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아쉽네요. 회장님만큼의 어떤 그런 좀 이게 호연지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또 이 강팀의 마인드죠. 네. 저는 저도 근데 윈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50% 50%. 좀 다른 팀 입장에서는 네. 부럽다. 이런 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씩 트레이드하면 선수를 보는데 진짜 롯데에서는 뭐 역할이 겹치는 선수를 두산으로 보냈고 또 필요한 포지션을 받았고 두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없는 유형의 선수들을 정말 잘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또 옆집 팀과 또 엘로끼 동맹의 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뭐 두 구단 팬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트레이드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신선한 트레이드이기는 하죠. 네네. KBO의 어떤 그런 그 트레이드 트렌드 또 선수를 주고받는 이게 좀 변화라는 거를 이번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좀 느끼는데 우선 이제 LG 트윈스가 장현식을 이제 FA로 영입을 하면서 이제 25인 외로 1차 지명이었던 강효정이라는 아직 좀 젊은 투수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가 데려갔고 또 이번 트레이드에서도 좀 김민석 이제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된 김민석 이제 휘문고 출신이고 1차 1라운더죠. 이번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지명된 선수고 나 신인 때 딱 100안타를 때렸단 말이에요. 이런 선수를 있어요. 트레이드로 보냈다. 요거 예전에는 좀 보기 힘든 광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확실히 좀 KBO가 이제는 부메랑 이거 이런 갑자기 거는 뭐, 저기 가서 잘하면 어떡하지? 그런 이런 거에 거는 대한 이제 두려움이 네.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트레이드 많이 실패해도 또 하는데요. 맛집이라고 좀 소문이 많이 나요. 근데 트레이드가 이제 완전 최고의 선수끼리 트레이드는 아직까지는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 예전에 거의 그냥 백업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 만약에 트레이드하고 오선진 이성곤 이런 거 트레이드하고 박병호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트레이드하고 뭐 박병호 오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트레이드했지만 이 정도부터 오더니만 정철원은 어쨌든 신인왕. 그렇죠. 신인왕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민석은 당시 3순위 야수 최대요. 1라운드. 네.
근데 아직도 롯데는 긁어보지 않은 차원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게 이게 전체 이번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이 KBO판이 좀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이러면 좀 재밌죠. 과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트레이드 기사가 나야 와 리그에 이런 선수도 있었어. 아, 그렇죠. 이런 선수들끼리.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하나만한 트레이드가 많았다면 이제 길터주기 식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는 좀 뭔가 아직 채 다 긁어보지도 않았던 이런 따끈따끈한 유망주들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이학주 선수 최하늘 트레이드 됐을 때 물론 최하늘 선수 지금 너무 좋아하는 선수지만 그때 최하늘이 누구지? 아, 그런 거 많았었죠. 막 이렇게 네. 검색해보고 기록 보고 영상 보고 이러는데 지금 해서 딱 정철원, 김민석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다 웬만하면 그럼요.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고점을 충분히 뭐 정철원은 국가대표까지 나갔었고 그러니까요. 탔고 김민석 선수도 뭐 롯데 팬들이 첫 시즌에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면은 이제 김범석 선수라는 로컬 보이를 뽑을 수 있는 기회에서 김민석이라는 선수 급부상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스틸픽이라고 생각이 돼요. 빨리 좀 지명을 하는. 근데 이제 김범석 선수는 체중과의 문제에서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김민석 선수는 어쨌든 일단 첫 해부터 세 자릿수 안타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풀타임 시즌을 치렀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루키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네, 큰 의미가 있죠. 그거를 해냈습니다. 자, 그 선수가 올스타전 MVP도 막 받고 그랬어요. 사직제니. 그렇죠. 네, 사직제니. 네. 퍼포먼스 보여주고 자, 이거 뭐 제가 막 배경을 좀 한번 보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어쨌든 선발 마운드부터 박세웅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두 자리가 굉장히 좀 힘들죠. 불안하다. 아마 낙윤한 정현수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네. 김진욱 선수에 대한 정확한 오피셜이 군대를 안 간다 이런 게 맞습니다. 아직 좀 네, 안개 아직 속에 아, 있어요. 네. 상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롯데가 셀러리 캡도 좀 간당간당하고 하면서 선발감을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선발감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는 좀 어렵다 치면은 결국 그러면 불펜을 좀 보강을 해놔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철원이라는 카드는 확실히 고점을 봤던 선수고 또 롯데에는 정철원을 잘하는 김상진 투수 코치가 이번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물론 얘기도 김태형 많이 감독- 나왔어요 오늘. 네. 네. 김태형 감독도 물론 잘 알고 그래서 사실 고점을 봤을 때 이 선수는 패스트볼 하나 가지고도 승부를 할 수 있는 150을 그냥 네. 뭐 그냥 쑥쑥 때리거든요. 그리고 뭐 네. 회전수라든지 이런 것도 상위 클래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2024 시즌이 안식년이라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군복무도 이 선수가 마쳤으니까 저 현역으로 네, 왔다. 현역으로 네. 맞췄죠.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은 뭐 투수 혹사가 되든 어떻게 되든 3명 불펜 넣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 뭐 한 명이 쉬더라도 2명이서 막을 수 있고 뭐 셋이 다 나오더라도 뭐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3인방을 구축하는 게 중요했는데 정철원, 구승민, 김원중이라는 확실한 3카드로 불펜을 재구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올해 롯데에서 또 역시 또 안식년이었다라는 얘기가 많은 최준용이 그렇죠. 이제 최준용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돌아온다라면 이제 집토끼 단속을 다 하면서 김원중, 구승민을 앉혔고 네, 이거는 완전 사견인데 저는 그래서 최준용이랑 전미래는 이닝 관리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둘이 이제 5선발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 어떨까? 뭐 이민석이라는 유망주도 있고. 이민석이라는 유망주 네,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선수는 저희 LG 트윈스였으면은 5선발 가지고 계속 돌렸을 거예요. 뭐 정현수 선수는 고정 선발로 좀 둔다 치면은 결국에는 나머지 선발들도 뭐 2인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돌리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민석 선수는 되게 공이 매력적으로 그 아, 선수도 좋습니다. 150을 충분히 넘게 네. 공을 더 때리는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2022년 1차 지명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롯데 네, 개성고. 롯데 마지막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마지막 1차 지명인데 생각보다 공이 굉장히 괜찮은 좋은 선수고 어쨌든 이번에 롯데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펜이 김원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게 그렇죠. 김상수. 김상수. 마지막에 구승민. 그렇게 네. 욕먹는 한동희. 네, 아니, 한현희. 한현이. 네. 한동희랜다. 한현이. 네. 한현이 있고 구승민은 올 시즌 거의 사실 없었으니까. 아, 그렇죠. 예. 후반기부터 잘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 김태형 감독도 문제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번 트레이드는 어쨌든 두산을 잘 아는 김태형이 네, 네. 충분히 추진하는 게 아닌가. 메인칩이죠. 네. 사실상 정철원 선수가. 그 정철원 선수가 올해 안식년 얘기했지만 사실 네. 작년에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럼요. 정철원 선수가. 예. 그래서 정철원의 사용법을 아는 김태형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선수배의 사용법이 있고 어쩌면 정철원도 좀 사용법이 까다로울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굴려본 사람이 굴려본다고. 어쨌든 김태형 감독 입장에선 정철현은 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두 시즌 연속으로 72.2이닝을 소화하면서 좀 말도 안 되죠. 그죠. 좀 난리 났습니다. 일본 풀타임 1, 2년 차에 그렇게 맞아요. 던진 건데 게다가 공도 빠른 선수라서 어깨가 훨씬 더 심한 선수예요. 또 WBC 국가대표를 뛰었었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정철원 선수는 그냥 제가 많이 상대를 저희 팀 해봐서 아는데 이거 하나만 딱 롯데 팬들이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공 뜨면 이렇게 손짓 하거든요. 근데도 넘어갑니다. 타구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플라이볼 잠실에서도 잠실에서도 이 센터로 담장을 넘기는데도 떴다고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본 정철원 선수는 패스트볼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박영현, 김태경급의 패스트볼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패스트볼은 네, 생각보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정철원 선수는 패스트볼 많이 공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포크볼이 좋아요. 맞습니다. 위력적인 패스트볼과 파생되는 포크볼 슬라이더가 있는데 특히 130 중반의 포크볼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 선수는 슬라이더 커브볼까지 그러니까 불펜 투수 치고는 굉장히 완성도 있는 다양한 구질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철원을 선발로 저 그 생각도 했거든요. 갑자기 그러네. 어차피 지금 많은 이닝을 연속해서 앞에 첫 시즌과 둘째 시즌 뛰면서 올해를 좀 안식년으로 삼은 선수라면 이 선수가 던질 수 있는 구종 가치가 지금 전부 다 양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추가하는 지금 4개의 구종 자체가 다 양수인데 어쩌면 정철원을 선발로 전환해서 쓰는 건 아니냐. 지금 롯데는 사실 불펜도 불펜이지만 선발 자리에 대한 이 물음표를 떨칠 수가 없단 말이죠. 어쩌면 두산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승엽 감독보다는 김태형 감독이 정철원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김상진 투수코치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가 지금 분명 선발진이 부족하단 말이죠. 왜 최원태를 안 시장에 영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만 계속 아니 기대가는데 근데 아무리 최원태가 평가가 구려도 롯데는- 한현희보다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균환보다는 최원태는 와이프도 없어요. 네. 롯데 좀 나오세요. 그리고 막 최원태 유흥을 지금. 즐기고 이런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렇게 막 몸이 안 좋고 쉬고 싶다 이런 그렇죠. 거지. 가을 야구에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 갈 수는 있어도 아니 무서운 감독 밑에서는 또 이렇게 확실하게 잘할 수도 그럼요. 있어요. 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따라가고. 네, 어쨌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철원은 오히려 선발에 대한 생각을 어쩌면 김태형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플랜이 있었다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김태형 감독이 나중에는 선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두산에 있었을 때 그런 기사도 언뜻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철원 선수 활용법은 잘 알고 있을 테고 이제는 전민재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이 선수는 내야 수비 2루, 3루, 유격수 다 볼 수 있고 발도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BQ 때문에 정말 수비에서 이 한 점 막을 거 뭐 2점 주고 이런 식으로 이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간다 그러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박승욱은 제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박승욱 선수 올해 잘했습니다만 그래서 롯데가 유격수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많이 해봤는데 군필에 또 젊은 선수들인 전민재를 추가한다면 사실 손호영 선수도 언제 부상당할지 모릅니다. 저희가 또 많이 그렇죠. 손호영 선수도 부상 이슈가 있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메디컬 때문에. 이슈에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승민 선수도 사실 2루 풀타임 보기에는 키가 커요. 네, 고승민 그러면- 선수는 처음에 네. 그래서 외야를 전향했던 그렇죠. 이유가 있었어요. 네, 지명타자나 뭐 외야나 1루나 이렇게 같이 맞아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민재 선수가 뭐 1번 백업으로 또 롯데에 이제는 라인업에 이제 발이 좀 느린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전준우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벤치에 있다가 대주자로 또 나올 수 있는 롯데가 이제 뭐 최양이라든지 오선진이라든지 김민성이라든지 많은 백업을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 선수들보다는 전민재가 뭐 김태형 감독이 쓰기도 해봤고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전민재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아쉬운 게 뭐가 있나라고 보면은 다 두루두루 잘 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또 그렇다라고 해서 확실히 고점이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좀 좁은 오각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박승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뜻하지 않게 풀타임 유격수를 뛰었지만 이
이 선수가 사부작 연수를 채워갖고 25 시즌이 끝나면 FA란 말입니다. 예. 아, 이것도 FA 로이드가 시장의 중심 빨리 터졌네요. 본인은 꿈이나 꿨을까요? 자기가 이제 FA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됐고, 그래도 저는 주전 유격수는 박승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민재가 좀 이렇게 폭넓게 유틸리티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얘기도 좀 네, 이제 두산이 받아온 해볼까요?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일단 역시 김민석 선수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김민석 선수는 주로 센스는 좋은데 그렇게 주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깨가 심각하게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 많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좌익수가 최적의 포지션이 아닐까. 네. 그래서 김재환 선수를 좌익수로 세우는 것보다는 수비 범위 측면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어깨가 조금 약한 게 역시 단점이고, 다만 이제 컨택툴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하면 두산에 지금 1군에서 뛰는 선수들은 뭐 정수빈, 조수행, 뭐 김재환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제 또 징계가 풀린 김인태 선수도 또 합류를 할 거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사실 퓨처스의 두산 선수들을 보면은 좀 거포 유형의 외야수들이 조금 많아요. 뭐 홍성호 선수라든지, 네. 뭐 강영구 선수라든지, 김동준 선수라든지 아직까지 좀 미완의 대기인데, 확실히 김민석 선수가 1군 엔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 네 번째 외야수 멤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민석 선수는 뭐 두산에 없던 유형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이 또래에 외야 쪽에서 두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선수들을 키우는데 그러면 김민석 선수가 뭐 유망주 자리는 물론이고, 예, 충분히 저는 주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봐요. 지금 이제 이번에 프리미어 12도 그렇고 네. 지금 어린 야수망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김도영 있고 저희 뭐 이재영, 김영우 있고 문보경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있는데 두산은 없어요. 두산이 지금 의외로 어린 야수 유망주, 뭐 기대할 만한 야수 유망주가 없습니다. 이번에 박주수 뽑았지만 이제 막 뽑은 선수고, 두산 입장에서는 사실 투수는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번에 사실 정철원을 자신 있게 보낸 것도 김태근이랑 확실한 훌륭한 대안이 그렇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병헌 선수도 있고, 최지강 선수도 있고, 최지광아입니다. 최지강. 그리고 저는 요 선수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최종인 선수라고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맞아요. 키가 상당히 크고 매력적인 패스트볼을 또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투수 쪽에선 두산이 자신 있다. 이렇게. 김동주도 있죠? 네, 그렇죠. 김동주 선수도 있죠. 아주 훌륭한 선수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신지 선수도 있고. 네, 근데 타자는 없어요, 두산이. 네. 타자는 확실히 지금 두산이 유망주로 그날 할 수 있는 게 제가 기억하는 건 안재석. 다 내야수들이죠. 그리고 뭐 여동건, 외야의 박준순. 김대한. 대한 씨는 대한 씨는 다시 투수로 가는 게 어떨까? 네. 그 김대한 있는데 두산 팬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네, 두산 입장에서도 김민석이랑 카드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이제 최근호 선생님께서 그 뭐 김민석 약점 있고 정철원 약점 있지만 저희도 알아요. 정철원 지금 별로 못해요. 김민석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나쁜 말만 하면 잘했으면은 저희 안 보냈죠. 잘했으면 안 그리고. 보냈죠. 제가 여러 가지 김민석에 단점이 대한 있는데. 약점은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롯데 입장에서는 두산 입장에서는 김민석이란 걸 한번 긁어볼만 하고, 그리고 그게 안 터질 시 보험용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터질 수 있는 이미 조금 있는 추재현, 그렇죠. 같이 영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 김민석 선수가 어깨가 약하잖아요. 많이 약하죠. 사실 뭐 타격은 죽어라 하면 되고 하는데 갑자기 어깨가 뭐 슈퍼 혈청을 맞아서 좋아질 수는 없는데 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잠실의 외야수로서 그 휘문고의 소녀 어깨 그분을 한 20년 동안 써봤는데 결국에는 그 약간 어깨를 커버하는 거는 내야수들이 잘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커트맨이 많이 나가줘야죠. 많이 나가줘야 되고 또 바로 홈에 던질 수 있을 그 정도의 거리면은 잘 피해줘야 돼요. 예, 뭐 이 선수가 어깨가 약하다 해서 그냥 무조건 커트맨 이게 아니라 내야수들이 정말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줘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뭐 아무리 허경민이 빠지고 김재호가 은퇴했다지만 롯데의 내야 수비보다는 이 두산의 내야 수비가 저는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김민석의 어깨를 어느 정도 두산의 내야 수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두 팀의 내야 수비를 비교한 건 좀 팬으로서 좀 그렇긴 한데 다른 팀으로 있지만 사실
전 전민재 입장에선 두산에서 뭔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롯데 가면서 굉장히- 여기도 해볼 만한데? 굉장히 그래도 의욕 충만할 것 강승호도, 같습니다. 예, 네. 어깨가 좋은 편이고 네. 또 이제 뭐 젊은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한다면 뭐 당장은 아니지만 뭐 두산도 사실 저는 이 트레이드에 내야수가 포함이 안 된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역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저도 했어요. 진짜 네. 많았어요. 결국에는 여동건, 박준순 거기에 뭐 퓨처스에서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뭐 오명진이라든지 또 지금 활약하고 있는 뭐 이유찬 선수라든지 또 이유찬이 또 기회죠, 사실. 네, 그리고 또 뭐 박계범 선수도 오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박준선 선수 이번에 뽑았고 뭐 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강승호를 뭐 3루로 옮긴다 하면은 3루로 무조건 옮길 것 같습니다. 네. 3루로 옮기고 1루로 이제 양석환, 네. 키스톤을 이제 이유찬이나 박준영, 뭐 박준영 선수도 있죠. 올해 네. 긁어봤던 선수들 플러스 이제 여동건, 박준순 뭐 이렇게 해서 좀 폭넓게 실험을 할 것 같고 박준영 선수가 투수도 했었잖아요. NC에서. 네. 어깨가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 김민석의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네, 많이 일단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네. 이승엽 감독은 좀 이제 좋아했던 픽이 이유찬 선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두산은 이제 박준영 선수를 꾸준히 키우려고 하는데 네. 사실 저도 두산이 어떤 내야를 하려고 할지라고 하고 이 트레이드를 보니까 순위는 두산이 더 높았고 롯데가 낮았지만 롯데는 내년 성적을 위한 픽이었다 생각을 해요. 정철이란 어쨌든 즉시 전력 불펜을 네. 영입한 거니까. 반면 두산은 조금 미래를 본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박준순, 여동건, 김민석. 어쨌든 그 각각 야수 최상위 라운드 선수들이었잖아요. 김민석하고 심지어 박준수는. 네. 만약 그 두 선수가 어느 정도 터진다면은 어쨌든 두산은 저는 계획적으로 계속 말했지만 운영을 잘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올 시즌 정말 두산이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 그랬는데. 말씀하신 거 빼먹었네. 안재석 잘합니다. 안재석입니다. 네. 근데 안재석도 수비가 약간 좀 불안한 거는 있죠. 근데 어깨가 굉장히 어깨는 또 좋아요. 좋고 하기 때문에 안재석 정도면 충분히 터트릴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민석이 프로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 선수가 뭐 야수는 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비를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코칭 스태프가 그걸 믿고 이 선수가 타격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 9번에 받고 쓰는 한이 그렇죠. 있더라도 계속해서 경기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수비 구멍이다 라고 하면은 바꿔 쓰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애로 인한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지금 뭐 아까 양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슈퍼의 혈정을 맞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근육이 막 빵빵해지지 않는 이상 어깨가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 네, 그렇다면 죽어라 펑고 받고 네. 중견수 자원은 아니에요. 어렵죠. 네. 이건 정수빈의 대체자는 아닙니다. 네. 그 필딩이 한계가 있는 선수고 이제는 주력도 사실 이 선수가 16도루를 기록했지만 막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자랑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센스가 좋은 센스가 좋은 선수로 거죠. 네.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코너 외야수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선수고 그러려고 하면은 어쨌든 루키 시즌에 뭐 삼진을 어마어마하게 25% 정도의 수준으로 삼진을 당했다 하더라도 컨택률이 80% 가까이 되거든요. 방망이죠. 예, 방망이죠. 결국은 이제 방망이고 지금에 갖고 있는 그 몸을 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근육량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루타를 많이 때려낼 수 있는 그런 중장거리 유형으로 돼서 잠실에서는 2루타성 치면은 3루타 되고 뭐 그렇게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식으로 2년 후에 떠나지만 잠실. 예, 생존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선수를 보면은 약간 떠오르는 선수가 우리 팀에 김현준 선수라고 있어요. 음. 비슷해요. 스타일도 그렇죠. 비슷하고 스윙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툴이 비슷한데 개인적으로 포텐은 김민석 선수가 높은데 지금에 있는 플로어는 플로어는 현재는 뭐, 김현준 선수 그렇죠. 높은데 어쨌든 두 선수의 유형이 이 현대야구 OPS가 중요해진 현대야구에서는 이제 조금 많이 피해를 보는 그렇죠.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3할 타율을 치더라도 OPS가 막 9가 넘어가기 쉽지 않은 유형의 타자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네. 김지창 같은 빠른 발이 있어가지고 막 확실한 도루를 기대하거나 다른 툴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저는 두 선수 다 가지고 있는 컨택이 두 선수 다 80% 중반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 스윙이 그냥 이렇게 갖다 맞추는 스윙이 아니라 스윙을 결로써 맞추는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선수도 타격에 있어서는 충분히 확실히 두산에서는 긁어볼 포텐이 있고 저는 김민석 같은 유형의 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파워가 좀 붙고 피지컬이 좀 붙고 타구 속도가 붙는다면은 홈런을 많이 치게 한 벌크업이나 파워 상승이 아니라 2루타나 안타를 더 그렇죠. 많이 치기 위한 네. 파워 상승으로 김민석 선수가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우리 팀 김현준 선수도 상무에서 본인도 그 과제를 알더라고요. 네. 그냥 파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또 한 가지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습승배인데 홍창기 선수처럼 네, 타석에서 엄청난 출루율을 보여주면은 생산성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현준 선수도 롤모델이 홍창기 선수라고 아, 예, 뭐 맞습니다. 같은 에이전시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을 고르는 능력이라든지 타석에서 계속 커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뭐 김민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현준 선수도 마찬가지고 가져주면은 좋죠. 예, 뭐 장타도 쉽게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성관이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삼진율이 정도 엄청 되느냐라는 나오니까. 거에는 네. 어쨌든 첫 시즌에 이제 6.8%였단 말이에요. 볼넷 비율이. 그러면은 와, 물론 루키이기 때문에 어떤 성공도- 김민석은 수비 범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김민석 같은 선수가 유영애 선수가 그 성과를 내려면 저는 홍창기 선수는 좀 이제 논외 정도 그렇죠. 말나는 원래 타고났죠. 홍창기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ABS도 정확히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벗어난 걸 보고 이거 벗어났네. 인간 ABS. 네, 인간 ABS인데 근데 그 김민석 같은 선수는 결국 하려면 결국에는 전 타격이 기본적으로 3할, 2할 후반은 정도 이 선수가 쳐야지 자연스럽게 출루율도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은 2할 7푼, 2할 8푼 쳐봤자 타자 입장은 어차피 단타니까 그냥 던지는데 2할 9푼, 3할 치면은 단타를 허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출루율이 자동스럽게 늘어나는 게 이런 선수의 사실 스타일이거든요. 매 경기 주전으로 나서려면은 이런 유형의 선수 중에 지금 최고의 그 컨택을 가지고 있는 선수 KT 김민혁이라고 봅니다. 아, 김민혁 출루율이 선수. 안 높아요. 근데 네. 이제 굉장히 이 폼도 박용택 해설위원의 폼이고 수비도 좀 불안하거든요. 중견수 안 되고 맞아요. 좌익수만 네. 나오고 그쵸, 지명타자 그쵸. 나오고. 네. 근데 결국 라인업에 들어가는 건 엄청난 컨택을 가지고 있고 또 갑자기 비거리가 한번 좋아요. 올리면은 네. 예, 라인업 타구가 네. 많이 나옵니다. 네. 아, 저는- 딱 생각해보니까 김민혁이네요. 네. 저는 네. 김민혁보다는 이제 김민석의 포텐을 생각하면은 롯데 같은 선배였었던 이제 손아섭 같은 유형이 오히려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도 물론 한때 20홈런 치면 있지만 그럼요. 그거는 탱탱볼 그거 결국에는 근데 손아섭 선수가 근데 출루율이 좋진 않거든요. 네. 아니면은 LG의 과거 김현수, 아, 네. 그렇죠. 네. 그 두산 시절 김현수는 파모스 타격 머신. 네. 예. 너무 높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고점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김민혁 선수가 김민혁 선수가 좀 네, 어쨌든 뭐 루키 시즌에 그래도 24개 2루타를 생산했다라는 걸 보면은 그렇죠. 전반적으로 공을 띄울 줄 알고 강한 타구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아는 선수다. 최악은 이제 살아남겠다고 툭 치고 이제 또 좌타랍시고 그냥 막 1루로 달려가는 그런 유형에 이제 맞들려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는 네. 걸 더 살려야죠. 그렇죠. 잘하는 걸 살려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재현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숨겨진 알짜가 이 추재현이라고 봅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네. 솔직히 히어로즈에 있을 때부터 퓨처스에서는 이미 뭐 끝났어요. 어나더 레벨이었고 굉장히 탐난 선수가 추재현이고 오죽했으면 별명이 추추 트레인이 아니라 추추 트랙터였겠습니까? 그만큼 뭐 어깨도 나쁘지 않고 원래 1루를 봤었거든요. 근데 박병호가 이제 넥센 시절에 이제 1루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외야로 갖고. 가도 포지션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뭐 가진 툴들이 정말 다 중장거리도 되고 파워도 있고 하는 그런 이 추재현 선수인데 아무래도 롯데에는 역시 윤고나황 요 네 선수가 외야나 1루 이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추재현 선수가 상무를 갔다 와서 자리가 좀 없었어요. 약간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네. 맞아요 늦게 갔어요. 네, 추재현 선수가 돌아와서 아 이거 무조건 어떻게든 어디를 갈 것 같다. 만약에 롯데가 보상 선수로 이제 보호 명단을 20인을 짜면은 21번째 선수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요 트레이드에 좀 껴서 간 게 추재현 선수는 뭐 당연하다고 봤고 사실 김민석 선수는 현재를 논할 수 있다면 추재현 선수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 성장만 하면은 이 선수가 김재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충분히 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수비도 뭐 좌익수, 우익수, 코너 충분하고 1루까지도 또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1루 볼 수 있고 네. 여차하면 투수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삼성전에 나서 던졌습니다. 한번 던졌습니다. 네. 1이닝 2볼넷 무실점. 그만큼 어깨가 또 좋다는 네, 신일고 야잘자리였죠. 네. 그렇죠. 예, 거의 뭐 천재 소리 듣던 선수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강백호랑 뭐 견졌다 타격을 네. 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도 있는 만큼 추재현은 정말 좀
저희가 맨날 두산전 좀 중요하게 상대를 하잖아요. 맨날 좀 매섭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두산에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필요해요. 두산이 뭐 박건우나 이런 선수들이 나가도 잘했던 게 김인태라는 선수가 한때는 엄청나게 한 시즌 다 안 뛰어도 정말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출루해주고 정수빈이랑 같이 이렇게 테이블 세터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 추재현 선수는 그러다가 이제 주전이 또 될 수 있거든요. 두산의 많은 선수들이 뭐 이성열이나 오재일이나 다 그런 시기를 겪다가 거포로 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두산 쪽에서 먼저 긁어볼 선수는 추재현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은 우선 병역을 마치고 좀 길게 보면서 긁어볼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김민석은 네. 좀 길게 봐고 추재현은 지금 당장에 조금 활용을 하고 이제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99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좌타 또 갑자기 거포로 중장거리에서 변신한 사례가 두산 감독님이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의 이 왼손 타자였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님은 네. 너무 순식간에 변해갖고 그걸 그러니까요. 1년 차에 막 2년 차에 바꾼다고 그러니까요. 이승엽 네. 감독님은 제가 대단했죠. 어쨌든 삼성팬이지만 하죠. 네. 네. 그렇게 이승엽 감독이 막 뭐 진짜 심정수 선수처럼 엄청난 체구를 가지거나 이런 건 솔직히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홈런을 많이 치고 한 만큼 저는 추재현 선수가 충분히 그 방향성을 잡고 가면은 재능을 좀 터트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히어로즈 때부터 이 선수 정말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네. 네. 추재현에 대해서 되게 엄청 좋아하시네요. 저는 사실 네. 추재현 선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높게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플로어도 있고 기본적으로 띄워주면 1군에 있는 백업 멤버 또는 주전 멤버가 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추재현 선수가 가야 되는 예전의 방향을 사실 21시즌 소나스 보낼 때 생각은 했었거든요. 추재현 키우려고 하나?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파워나 이런 쪽에서도 물론 있는데 좀 고루고루 발동 스탯이 좋은 영의 선수라기 물론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타구 판단도 좀 준수하고 수비에서도 괜찮은 판단을 하고 또 컨택도 좋고 이 선수가 또 송구안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좋아요. 출루율도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저는 추재현이라는 어느 정도 보장된 자원을 해보면서 김민석이라는 롯데가 긁다만 그 복권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김재현처럼 장타 유형을 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추재현은 이제 뭐 손아섭, 박건우 같이 중장거리의 고타율 선수가 그렇죠. 추재현 선수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정말 추재현 선수는 와 진짜 이제 두산이 만약에 다시 육성의 원래 화수분 야구의 원조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좀 자리를 잡는다면 사실 두산 팬들 외야 구성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맨날 왜 지금 떡딱이만 할 쓰냐.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리고 한때 이제 화수분을 두산에 있는 거 LG가 그렇죠. 뺏어왔다고. 그렇죠. 또 막 뭐 처방 잘못 받아가지고 또 선수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좀 갈증이 마려웠는데 다시 이렇게 화수분을 좀 채우는 트레이드였던 것 같고 또 정철원이 사실은 두산에서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투수는 언제나 가치가 좀 높잖아요. 아무리 한번 저점을 찍었더라도 아직 그리고 나이가 실제로 어리고. 이 세 명 중에서 실제로 보여준 예측 말고 네. 눈으로 현실화해준 이 고점은 정철원이 제일 높아요. 정철원이 제일 높아요. 네. 뭐 떠난 거는 아쉽겠지만 선수 본인도 이제 다른 환경에서 또 얼마 전에 아기도 태어났는데 적응을 좀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철원이라는 카드로 데려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두 명의 아까 외야수. 저희가 얘기 이렇게 할 때 정철원 선발 어렵다 했는데 알아요. 정철원 선발 선발 전혀 그냥 그럼요. 얘기를 저희 한 건데 네. 당장 불펜으로 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삼성 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욕먹을 수 있지만 김현철하고 정철원 했었어야 진짜 팬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진짜 이름이 정철원은 많이 그만큼, 올라왔어요. 매력적인 정철원이. 선수죠 사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올해 제러드 형과의 재계약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야가 기존에 이제 정수빈, 조수행, 네. 김태근, 전다민, 김대한 네. 요 정도 외에는 이제 긁어볼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없었죠. 네. 김민석이랑 지금 추재현이 됐고 네. 정수빈이 어떻게 보면 확정이다. 그 다음에 외 한 자리를 외국인 뭐 제러드 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수가 올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제 코너외 한 자리를 놓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명의 선수가 6명이죠. 조수행까지 넣어서 네. 경쟁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또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칠 거고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나서 누군가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진짜 풀타임을 다 뛸 필요가 없어요. 그쵸. 한 달씩만 맞아요. 잘해줘도 됩니다. 진짜. 맞아요. 네.
그리고 두산은 내야 어린 유망주들한테도 저는 계속 생각해 두산이 리빌딩을 생각한다 생각을 하는 게 내야 유망주들한테도 기회예요. 이번 어쨌든 FA 영입하지 않고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건 박준순, 뭐 여동건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뿐더러 안재석 선수도 역시 안재석도 기회고 어마어마한 동기부여죠. 이유찬 선수도 역시 기회고 여기서 좀만 잘하면 확실하게 자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럼요. 제2의 박찬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다른 박찬호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이유찬 선수도 능력 좋거든요. 발 빠르고. 욕바지 툴만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자원 박계범부터 넘어야 됩니다. 유망주들이 성장을 하려면. 범, 박계범. 네. 네.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그럼요. 예. 박계범이 보여줬던 커리어 하이를 이 유망주도 지금 막 기대를 받고 있지만 기대만 받고 있는 이 선수들이 넘는 게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삼성 이렇게 이원석 선수하고 투수 김태훈 선수 트레이드했을 때 이원석 선수 보내가 너무 정선수가 아쉽지만 우리가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라운드 지명권 얘기했는데 3라운드 지명권을 뽑은 선수 중에 우리 팀 투수 김태훈 선수만큼 큰 선수가 그렇죠.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실 뭐 그런 트레이드도 이원석이 그때 고점이어갖고 고점이어서 사실, 네, 삼성이 이득을 본 거죠. 예. 네. 자, 김태형 선수도 잘 반대로 붙였었고. 우리가 또 롯데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투수 얘기만 했는데 네. 롯데가 김민석과 추재현이라는 이 선수들을 카드를. 보낼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외야는 자신 있다. 그럼요. 약간 이런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까? 고나황이 있기 때문에 네. 윤고나황. 예. 사실 뭐 윤동희 선수도 있고 사실 고승민 선수나 나승엽 선수는 내야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황성빈 선수가 사이즈도 작고 이제 뭐 아무래도 올해는 뭐 홈런을 치긴 했지만 장타보다는 하루 경기 두 경기 그렇죠. 나를 두 예. 경기 쳤습니다. 예, 기아전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전이었나 어디였나 아무튼 하나전이었나요? 왠지 하나전이었나요? 어디였는데 네. 저희는 안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황성민 선수가 뭐 여러 가지로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 붙박이로 이렇게 수비도 좀 황성민 선수가 가끔 좀 보내드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황성빈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또 안 좋을 때는 빼고 윤동희를 센터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김민석이라는 선수를 보냈다는 거에는 역시 황성빈 선수의 존재가 좀 큰 것 같고 또 이제 롯데는 조세진 선수가 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세진. 와, 이 선수는 정말 이 무브먼트의 흑막이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서울권에서 가장 탐났던 외야수 중에 한 명이었고 촉망받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딱 마치고 온 거기 때문에 네. 롯데가 조세진을 터트린다? 이러면은 진짜 뭐 외야 완전 걱정 없죠. 사실 22년도 그 퓨처스 그 롯데 퓨처스 경기 때 롯데 팬들이 행복했던 건 두 명의 엄청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한 명이 윤동이었고 한 명이 조세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세진이 더 잘했어요. 그래서 윤동이는 상무를 떨어졌고 조세진은 상무를 붙었어요. 그렇죠. 윤동희 선수는 그때 포지션이 좀 네, 애매했습니다. 유격수 보고 일루수 보고. 어쨌든 윤동희 선수는 이제 상무를 안 가면서 국가대표를 같이 국가대표로 더 빠르게 그 와.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네. 근데 조세진 선수는 상무에서 했는데 상무에서도 잘하고 아. 아마 이번에 올스타 퓨처스 아마 올스타 네. MVP 받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대표팀이 꾸준히 관찰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조세진을 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이 친구는 수비가 됩니다. 수비 좋습니다. 조세진 네. 선수는 예. 그래서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타격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경기를 출장시키면서 네. 경험치를 먹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미 또 네. 롯데는 이름부터가 조세, 약간 호세 생각나지 않습니까? 조세, JOSE 똑같아요. 호세랑. 그래서 호세찐! 호세 찐으로 찐. 네. 호세 약간 그 이등병 진급할 때 진으로 약간 요렇게 생각하시는 팬분들이 많은데 조세진, 윤동희, 황성빈의 레이에스를 이렇게 돌려주면 전준우까지 해서 그러면은 뎁스가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사실 뭐 100만 내 경기를 다 뛰면은 이 선수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20대여도 쉽지가 않고 또 부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황성빈도 벤치에 있으면 대주자, 조세진도 벤치에 있으면 대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온다면 좋지 않을까. 네, 최근원님이 조세진 서울고 당시 장타력 빠따는 동간의 김동현 견줄 정도였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저희가 2022년 드래프트 그때 제가 유튜브 한 건 아니지만 저희 1차 지명에서 언급된 게 이제 서울고 이지현이고 실제로 1차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서울고 경기를 봤어요. 이지현 선수 정말 잘하긴 하는데
더 눈이 들었던 게 사실 조세진 선수예요. 조세진 뭐 네. 그때 또 뭐 북일고의 박찬혁 이런 선수들 네, 많았죠. 어마어마했죠. 멋있었죠. 네. 그래서 조세진 선수가 사실 이제 아마 3순위인가 4순위로 롯데 뽑혔고 3순위가 김영웅 선수였을 거예요. 근데 네. 솔직히 말해서 김영웅 선수가 지금 잘했지만 조세진 아, 맞았어요. 네. 조세진 선수가 아깝다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거포로서는 그 당시 드랩에서 조세진 선수가 최고였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퓨처스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번 프리미어 12도 엔트리 승선했잖아요. 조세진 선수. 예비까지 예비로 그렇죠. 네, 예비로. 그리고 네. 이제 그 서울 시리즈에 들었었죠. 네, 잠깐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롯데가 어쨌든 윤동희 그리고 황성빈 네. 그리고 뭐 이제 레이스 그리고 그리고 전준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세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갑자기 말씀해서 윤동희 선수가 나오니까 윤거차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차동현 선수가 여기 삼성 팬들 차동현 선수가 지금 퓨처스에서 성적이 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삼성 팬분들 아니 죄송합니다. 뭐뭐 있으면 되죠. 네. 저희는 흥분. 제일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노거이, 윤거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 3, 4번 타수는 한때 우리가 놓쳤다고. 네. 우리 또 문보경 선수 거르고 양우현 선수. 황성빈이 이제 올해 어백 맛있네요. 저희도 많이 맛있네요. 걸러봐서 한 잔 더 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많이 걸러봐서 압니다. 아. 네. 황성빈이 이제 올해 좀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긴 했는데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 한 시즌이거든요. 그럼요. 올해도 왔다 갔다 왔다. 내년에도 이제 과연 이 정도로 활약해줄 수 있느냐라는 건 이제 여전히 물음표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장두성, 육상부, 육상부, 장두성. 네. 김동혁, 네. 이 친구도 괜찮죠. 김동혁이 오히려 더 네. 약간 주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재능이. 네, 재능 자체의 어떤 네. 이것만 김동현 선수 보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선우도 굉장히 좀 어떤 네. 한 방망이를 방을 돌릴 줄 아는 선수고 네. 소한빈이라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이 선수는 소환민 육성 선수로 선수 입단을 좋죠. 했는데 퓨처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한테도 어떠면 이제 제2의 황성빈을 꿈꾸고 이제 같이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롯데도 참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내야가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외야는 상당하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때라도 이제 내야에도 또 한태양이라는 좋은 유망주가 오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호준 선수라는 유망주가 있고 그러면은 고승민은 뭐 다시 외야로 돌려도 맞습니다. 되고. 네, 고승민을 다시 외야로 네, 돌릴 수도 있어요. 나승엽 선수도 뭐 안 되면 좌익수 준비시켜도 되고 뭐 일루수로 계속 정착을 하고 원래 내야수였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이 롯데가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다가 이제 약간 밀려난 선수들은 두산으로 보내고 확실한 정철원이라는 카드를 얻었다. 예, 그래서 저는 윈윈이라고 트레이드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양 팀에서 긁어준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롯데는 어쨌든 솔직히 해서 올해 롯데 타격 정말 무서웠거든요. 네. 내년 시즌 더 무서워질 수 있는 팀이 솔직히 롯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약점이었던 불펜을 정철원을 일단 일시적으로 보강을 했고 네. 그 전민재라는 어느 정도 그 롯데 유격수 무증공상 유격수 백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자원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롯데는 김태형 감독하에 내년 시즌 한번 가을 야구를 노려본다. 사직에 한번 두질러 보자. 그렇죠. 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두산은 좀 보자는 거인 것 같아요. 롯데는 그렇게 트레이드를 뭐 하고 다 해도 결국에는 저기가 잘해야죠. 아니 윤이 아니라 저기 뭐야 유돈노가 잘해야죠. 유돈노가 네네네. 김태형 말 잘해야 감독. 된다. 윤이 잘해야 된다. 윤이 네. 아니라 유돈노. 네. 유돈노는 사실 한현희는 벌써 이제 다음 시즌 지나고 나면 또 FA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옵션을 채워야 이 선수가 이제 옵트아웃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옵션을 채웠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본인이 자꾸 선발을 고집하는 게 저는 문제라 생각되거든요. 사실 히어로즈 때부터 이 선수의 최고의 이 고점으로서의 모습은 중간 개투로 막 굴렸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선발을 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필승조에 그냥 붙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한현희 선수도 약간 워크애식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실 네. 한현이 엄청 호리호리하고 날씬했던 시절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요. 네. 이게 한현희 선수와 한돈? 워크애식 문제가 같이 하면서 삼성이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최원태. 근데 키움 출신인데. 약간 결이 달라요. 결은 다르지만 달라요. 결은 다르지만 그때 한현희도 기록이 최원태는 괜찮다. 식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현희도 그때 회장 그러잖아요. 욕 먹은 만큼보다는 생각보다 기록이 괜찮다, 쓸만하다, 괜찮게 던진다, 계산이 되는 투수다라고 영입을 그렇죠. 했는데 네. 한현희가 계산이 안 되는데 사실 네. 롯데도 불펜으로만 보고 그 돈 주고 한현희를 사지는 않았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선발로는 스태미나 이슈도 있고 조금 한계가 있는데 최원태는 이제 완전 선발이라서 조금 다른데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죠. 조금씩 다른데 이 한현희 선수는 뭐 어떻게 향후 시즌이 되든 간에 사실 사직에서 제가 이제 경기 전에 선수들 출근하는 걸 봤는데 한현희 선수 출근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건 올 시즌 유돈노 중에 가장 잘했다. 가장 한현희 선수가 잘했습니다. 맞어요. 예. 그리고 가장 저렴해요. 아 그럼요. 유돈노랑 욕먹는데 그럼요. 한현희 선수는 아. 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노진혁 선수가 제일 심각한 게 아닌가. 사실 노진혁이 제일 심각하죠. 사실 기대치에 비해서 지금 제일 못 해주고 있는 거는 그렇죠. 노진혁이죠. 네, 유강남도 가끔 조금씩 잘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예, 그래 다쳐서 그렇지. 유강남은 제가 봤을 땐 그냥 꾸준히 박아놓고 하면은 잘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조금 높여지는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타격에 대한 본인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제발 좀 어디서 폼 가져와서 일주일도 안 가는 걸로 뭐 강민호 따라했다가 뭐 했다가 그냥 타격 코치말 듣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근데 고집이 워낙 센 선수입니다. 어쨌든 유강남 80억은 롯데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그렇죠. 사실 오늘 유돈노 같이 온 거 근데 한현희 선수는 1.58이에요. 네. WAR이. 네, 맞습니다. 그래도 1인분 이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워낙 뭐 김상수 선수가 독보적이라 그렇지. 근데 노구시단이 말한 것처럼 노진혁 선수가 걱정해. 이 3루가 픽인데. 아, 저는 네. 이 선수는 FA 할 때부터 유격수가 안 된다 봤어요. 네. 그쵸. 아. 그럼 왜 노진혁을 유격수로 봐야 되는지. 태희님, 세 분 오늘 수고해 주시고. 아빠는 하나팬 아, 예. 10시까지요. 10시까지만. 20만 원 쏘시면 네. 이건 2,000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쵸. 20만 원 정도 공두 쓰면은. 개가. 네. 일단 노진혁은 이제 유격수로 영입을 했는데 유격수로 영입했으니까 사실 그 계약이 나왔죠, 사이즈가. 네. 근데 고질적인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NC 시절에서도 안 됐었죠. 유격수는 됐죠. 안 되고 네. 마지막 시즌은 이제 서우철한테 그 자리를 주고 그렇죠. 김주원 선수. 김주원한테 그 자리를 네. 주고 3루로 보내서 3루에서 이제 서우철과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21시즌부터 노진혁 선수 그냥 3루로 뛰어서 유격수로 사실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네. 노진혁 선수가. 사실 그렇죠. 노진혁 선수가 유격수 영입할 때 유격수 자체를 최근 시즌에 그렇게 많이 뛰지 않은 선수를 네. 유격수로 저는 갑자기 그래서 보기한다? 한동희가 군대를 그때 마침 갔잖아요. 네. 한동희를 대체할 3루수를 사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싶었죠. 네. 근데 그 계약을 줬을까요? 저는 계약 규모가 그렇죠. 근데 유격수도 네. 겸하라는 이야기긴 했겠죠. 아예 한 번도 나가는 건 그렇죠. 아니고 네. 겸사겸사 좀 봐라. 본인도 그리고 욕심이 좀 났을 거예요. 난 원래 유격수 출신인데.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그럴 수 싶은.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뭐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이제 대체 유격수가 조금 보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건데 3루에 놓든 유격수에 놓든 아예 타격이 NC만큼 못 보여주는 게 21시즌에도 전방에 유격수를 많이 소화하긴 했네요. 그리고 김주원 선수가 오면서 유격수를 빼고. 김전 선수가 확 네. 커버렸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최정원 선수도 있었어요. 최정원 최정원.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노진혁 선수가 가끔 이제 중계를 보면 롯데 거를 쳤어요. 근데 그 민규 산성 거기에 걸려요. 성담장. 네, 거기에 아마 제일 많이 걸리는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노진혁 선수지 않을까. 네. 또 그분이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급하게 여기님 성담장 도대체 뭘 보고 170억을 퍼준 거야. 다른 건 이해하는데 유돈노의 170억은 저건 뭐 영원한 KBO의 미스테리로 하나로 길이 제가 한 남을 것 10년 같습니다. 뒤에 유튜브 영상에 You don't know 이렇게 해가지고 FA 3명은 사면 안 된다. 네. 네. 하나 이글스 다행인 줄 아세요. 네, 2명 사서 두 명만 성공 사서? 확률이 높습니다. 네. 3명 동시에 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유돈노에는 비비지가 못하네요. 총액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 뒤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좀 이르다. 네. 뭐 지금 엄상백 심은주를 평가하기는 이르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이 뭐 정도면 이르죠. 샷다도 안 올렸기 때문에. 한 달 차죠. 자, 뭐 요 트레이드에 대해서 두 분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면 롯데나 두산 이 두 팀에 대해서 뭐 전망하는 점이나 우리가 참 두 팀의 유튜버 분이 계시면은 좋을 그렇죠. 텐데 네. 아직 저희 레이더망에 좀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구인 구직을 좀 네, 구직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애정하시는 두산이나 롯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다라면 제보를 좀.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찾거든요. 근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니면은 네. 성민규 씨 한번 이런 롯데
롯데 쪽 패널로. 가끔 깜빡합니다. 아, 그분을 직접 기가 모신다. 막히네. 그렇죠. 아, 데리고 오면은 야, 여기 진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유료방으로 걸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통장 열어놓고 아, 그렇죠. 얼마 이상 입금된 분들만 네. 그것만. 코드 링크를 네. 이렇게 아니, 그때 보내서 댓글은 다 슈퍼챗만. 그럼 저 진짜 정장 입고 오겠습니다, 진짜로. 그때 뭐 거의 뭐. 저 청담동 가서 메이크업 받고 아, 네, 그러니까요. 옷도 좀 네, 이렇게 진짜로. 예. 약간 법원 출석하는데. 결혼할 때 받았던 메이크업이 좋은데 거기 메이크업. 아, 거기서 그럼요. 가겠습니다. 가서 같이 가시죠. 네네네. 이제는 말할 수 네,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여기다 담장 쳐놓고 시작하자. 네. 네. 아, 성담 여기다 이렇게 좀 세워놓고 네. 네. 아, 여기다 같이. 이렇게 해서 네, 담장 성담 세워놓고. 채워놓고 네. 그러고 방송하면은 거기 성담에다가 이제 유돈노를 붙여놓는 거죠. 아,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러고 있는 네. 거 이거 아, 이러고 있는 거 좋습니다. 사진 3개 딱 좋습니다. 붙여놓고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아, 난리 납니다. 어쨌든 네. 방송을 성민규 단장님이 보신다면 네.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여기다 댓글 남겨주시면은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롯데 더 하실 말씀